in pro-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체형 교정 시작은 발이다. 그 발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후족부 정렬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평가예요. 체형 분석을 하는 이유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할 거고 또는 목적이 없는 분들이 운동하러 왔을 때도 뭐 참고하기 위해서 많이 하시게 되죠. 자, 특히나 그 체형을 평가할 때 발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형 분석에서 나온 부분이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과 함께 망가지기도 했겠지만 발 자체가 보통 사용되는 환경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위가 먼저 시작을 줬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 자체를 확인하고 좋아지게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분은 허리 통증이 왼쪽에 있으시고, 그리고 오른쪽 뒤꿈치 통증이 10년도 넘게 간헐적으로 있으시대요. 자, 딱 뒤꿈치 통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더더욱 발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뒤꿈치 평가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른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족저경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사진을 하나 찍고 전반적인 발의 모습을 살핍니다. 전반적인 발의 모습을 살피고 이때도 이제 대략 발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경험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발이 일단 넓어지게 되면은 대부분 무너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보게 되면 왼쪽이 더 무너져 있는데 무지해반증, 아치가 무너진 것과 비례해서 생기는 그런 특징적인 질환은 오른쪽이 조금 더 많이 생겨 있긴 하시죠. 자, 그리고 발바닥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고, 발바닥에 대한 모습으로 아치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당연히 이제 아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발이 찍히게 됩니다. 발가락들이 다 찍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압력이 실릴수록 진하게 표시가 되는데, 균등하게 실릴수록 그리고 지금 그려드린 모양과 같을수록 발의 아치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종골의 모습보다는 더 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 따라서 더 무너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족저경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조금 더 좋은 족저경을 쓰시게 되면 압력이 어디에 좀 더 많이 실려 있는지가 수치적으로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무죄반증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이 두 번째 발가락이 위로 올라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취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보다 이 발의 중족골에 찍혀 있는 압력 정도도 중간보다는 조금 더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딱 보기에도 좀 무너져 있는 타입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죽적용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여기 아치가 있다라고 해서 발이 무너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발이 무너져 있는 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다른 뼈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상적인 이런 종문을 봤을 때 정상적인 모습은 이러한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건 이제 알지너라고 하는 그 발 오소틱 그 회사 그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발이 많이 무너진 분들은 종문을 찍었을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많이 찍히게 될 거고, 이렇게 심한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죠. 그리고 발이 요족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이 많이 찍히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모습, 그리고 바닥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살피고, 체중을 지지하지 않은 이제 발의 뒷모습을 살펴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최종 지지 전에 후족부 평가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아실 수가 있냐면은 이분이 지금 체중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다리의 근육 상태, 근육의 긴장 정도, 톤에 따라서 그러한 패시브한 텐션에 의해서 발이 특정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 거예요. 우선 정상적인 정렬의 모습의 발은 아킬레스건부터 뒤꿈치까지가 이렇게 일렬로 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발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뒤꿈치가 떨어지게 되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런 발은 흔하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 이런 오른쪽 발처럼 꺾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나 서양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훨씬 많대요. 옛날부터 이제 양반다리를 하는 그런 습관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정렬보다는 후족부의 모습이 이렇게 안쪽으로 내반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베러스라고 하죠. 그래서 리어풋 베러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의 긴장도에 관련된 어떤 조직에 대한 이완을 먼저 한다던가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뭘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러한 발은 바닥에 닿을 때 지금의 모습과 반대 형상을 취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걸어 다닐 때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이 이 부분부터 닿게 되고 이렇게 발바닥이 가파른 정도로 꺾여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닿을 때 안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발이 어, 내반되어 있는 형상의 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체중을 지지했을 때 더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일단은 오른쪽이 조금 더 심하게 나오셨죠. 왼쪽도 약간 있긴 하지만 오른쪽이 체중 지지를 안 하고 있을 때 내반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자, 아까 보신 건 이제 후족부에 대한 평가였고 지금은 이제 전족부에 대한 평가를 할 거예요. 전족부를 평가를 할 때는 일단은 발목을 중립으로 먼저 맞추고 나서 이 새끼발가락 중족골 머리 부분을 약간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목이 딱 고정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올라가 있냐, 내려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체중 지지 패턴에 대한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후족부도 내반되어 있고 전족부도 내반되어 있고 따라서 체중 지지를 했을 때 무너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모습에서만 봤을 때는 왼발이 조금 더 전족부가 내반되어 있는 모습이 조금 더 심해 보이긴 하네요. 아까 오른발이 후족부는 조금 더 내반되어 있었죠. 왜 자꾸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게 사실 이 부분 때문이에요. 보통 흔히 뒷모습만 보고 아치가 무너졌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옛날에 어떤 교육을 들었을 때는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무조건 뒷모습에서 무너져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평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또 뒷모습이 무너져 보이지 않는데 아치가 무너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고도점이하고 우선은 눈으로 봤을 때 실제로 무너져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고 눈으로만 보게 되면 잘못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우선 이분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가요? 어디가 더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이 그림만 봤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왼쪽에 있는 모습이 아치가 더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뒷모습에 이런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더 외반되어 있는 듯한, 무너져 있는 듯한 모습으로 좀 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 후족에 대한 무너짐에 대한 것은 리어풋 앵글 테스트라는 걸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제가 미리 이제 마커를 찍어 놨잖아요. 두 가지 선을 그으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 아킬레스건을 중간을 가로지르는 선을 그립니다. 대략 이 복숭아뼈의 상단 정도에서 편하게 아킬레스건의 중앙을 찍고 이걸 만지면서 올라가서 또 위쪽에 아킬레스건 중앙을 찍습니다. 만져보셔야 알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은 뭐냐면은 이 종골의 가운데 부분과 종골이 이 윗 상단 부분 거기를 딱 찍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을 쭉 긋습니다. 쭉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이루는 각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아치가 무너졌다, 후족이 무너졌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후족이 무너져 있는 기준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각도의 기준으로 여기 각도가 3.5도 정도 외반 되게 되면 이제 후족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이런 각도가 이제 아킬레스건의 그은 각도고 종고를 이었더니 만약 이런 각도다. 여기가 이렇게 크다. 그러면 이제 외반되어 있는 거고 반대는 이제 내반되어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만 보면 일단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려드렸을 때도 굉장히 잘못 그렸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리오프 앵글을 평가를 했을 때 제가 아까 아킬레스건을 따라다니는 선을 그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시작 부위는 여기지만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돌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쪽을 향하는 경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종골에서 이어지는 선과 이렇게 그었더니 이분은 일단 오른발이 더 많이 외반되어 있는 분이네요. 더 많이 무너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운동 목적 중에 하나가 뒤꿈치 통증이 있었죠. 그리고 왼쪽 허리 통증이 있었습니다. 우선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발의 정렬이 안 좋을 때 동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고 족저근막 통증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봤을 때 족저근막 통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발가락에서 뒤꿈치로 연결되는 족저근막을 너무 과하게 많이 썼을 때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형성하고 좋은 구조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하는데 발의 구조가 무너져 있어서 아치가 떨어져 있어서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원인에 따라서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족저근막을 많이 잡아당겨서 과활동을 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변인성 통증이라고 하고 또는 체중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통증은 이제 압박성 통증이라고 해요. 근데 정렬이 안 좋은 경우에 당연히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활동을 조금만 해도 견인성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정렬이 안 좋으면 아치도 무너져 있으니까 체중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요족의 경우에는 아치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체중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음 때문에 압박성 통증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특히나 이제 발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니어풋 앵글 테스트 이런 걸 꼭 해보시고 실제로 보기만 하지 마시고 수성펜을 한번 찍어보세요. 주변 친구도 한번 찍어보시고 그러면은 그냥 보기만 했을 때와 다르게 결과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 설계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